안녕하세요. 저는 플랭 클래스 활용 과정중심 평가 사례를 보여드릴 봉담고 교사 김예진입니다. 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딜레마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4년에 저는 학생들에게 너네들의 손과 입에서 나오는 영어가 많은 한 해를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공표하고서 학생들이 개인별 1분 주제 스피치를 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 목표를 들은 학생들은 일단 아주 긴장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것도 영어로? 그리고 또 스피치를 하려면 원고를 쓰고 외워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담도 컸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교사로서 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평가의 모습이 바로 수행평가를 안내하면 그 공지문을 들고 쪼르르 학원이나 가회로 가서 거기서 받아온 정답이라는 글을 달달 외우다가 제 평가 시간에는 마치 누가 더 잘 외웠는지를 겨루는 듯한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이런 딜레마의 상황을 플랭스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플랭 클래스의 과업을 통해 과정 중심 평가를 실현하고 단계적으로 학습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설계한 스피치 평가의 전체 과정에서 저는 문장 쓰기부터 초안과 원고를 작성하는 장문 부분에서 플랭을 활용했습니다. 제가 처음 플랭을 알게 된 건 24년 1월쯤 우연히 업무 포털 공문 게시판을 보다가 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플랭 체험권을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써보니까 이 AI가 주는 피드백의 수준이 정말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도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연사로 인사드렸던 웨비나의 테마가 선생님 분신술이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이 많이 줄어서 이제 36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8개 반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의 글을 한 번씩만 읽어줘도 거의 300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한 부담인데 플랭스쿨 AI가 제 분신이 되어서 피드백을 싹 해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가 과정에서 초안 작성 과업을 사례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8개의 서로 다른 주제를 만들어두고 학급별로 차시에 맞춰 학급 스피치 주제를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성격 묘사하기, 인생 목표 소개하기, 좌우명 설명하기,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게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목표했던 글의 구조는 일단 도입에서 내가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할게 하는 소개를 한 뒤에 글의 전체 주제와 관련 있는 2가지 내용을 주제문과 부연 설명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이 글이 스피치 원고니까 질문으로 마무리하게 했어요. 특히 저는 캐나다 학교와 국제교류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캐나다 아이들을 1대1 매칭해서 편지 쓰기 활동을 했는데요. 이 글이 스피치 원고이면서 캐나다로 보낼 편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꼭 독자 또는 청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좋아하는 과목 소개 예시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 쓰는 학생들도 가끔 있긴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조를 해도 말을 안 듣죠. 예를 들면 분명히 도입에서 내가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할게 라고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꼭 안 해요. 다짜고짜 이 학생 보면 내가 좋아하는 체육 시간을 일주일에 2번이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단에 보면 플랭 AI가 OX 표시를 해주면서 뭐가 빠졌는지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2차 시도에서는 학생이 그걸 반영해요. 나는 누구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다소 부족해 보였던 1차 시도에서도 AI가 점수를 채점하기로는 글의 시작에서 0점과 1점 중에 1점 만점을 부여해요. 그래서 저는 채점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그래도 하단에 OX만 봐도 채점의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그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관계에서의 조언이 주제였던 학급의 예시예요. 이 플랭 기능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또 뭐냐면 이렇게 여러 차수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수업반 학생이 거의 300명 정도 되는데 글을 2~3번만 읽으려고 해도 1000건이거든요. 이건 불가능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학생이 과제에 집착해서 4차까지 도전해도 저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한번 보시면 1차에서 이 학생에게 예시를 좀 추가하면 좋겠어 하는 피드백이 달렸거든요. 근데 이걸 반영해서 4차에는 확실히 부연 설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받은 피드백을 모아서 보면 이게 1, 2차이고 이게 3, 4차인데 1차에서 4차로 넘어가면서 점점 파란색 피드백이 줄어들었죠. 근데 아무래도 학생이 피드백으로 얻은 문장이나 어구를 많이 차용했기 때문도 있을 텐데요. 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연습 모드로 초안을 작성한 뒤에는 원고 완성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수행평가 실전 과업이에요. 보시면 연습 모드와 달리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이미 초안 작성 단계에서 여러 번 피드백을 받고 글을 다듬었기 때문에 원고 완성은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AI가 점수를 채점할 때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선생님에게만 보이게 제시해 주어서 평가대의 신뢰도 검증이 용이했습니다. 이 덕분에 국제교류 활동도 너무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해외 학교로 편지를 잔뜩 보낼 때 아이들의 영어 작문 수준이 플랭을 통해 보완되어서 아마 받는 쪽에서는 야, 한국 애들 영어 진짜 잘하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과정을 디지털로만 진행하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플랭에서 최근에 손글씨 인식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가 기준을 입력하시고 수행평가지 스캔본을 넣어주시면 이게 심지어 학번순이 아니더라도 알아서 인식해서 학생별로 처리를 해준대요. 그리고 AI가 손글씨를 인식한 뒤에는 혹시 의도한 단어가 이거 아닐까요? 하고 확인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께서 설정해두신 평가 기준에 맞게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보면 진짜 왜 안 쓰나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이렇게 원고를 잘 써도 교실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에는 여전히 부담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개선했어요. 제가 플랭을 제 개인 공부에서 매력을 느껴서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주도 학습의 여러 기능 중에서 먼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기능, 이 특징은 바로 학생별로 개인 맞춤 커리큘럼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왜 수업 시간에 학습지 같은 거 풀리면 짝꿍 것만 쳐다봐도 아 내가 늦구나, 아 나만 틀렸구나 싶을 텐데 서로 자기 수준에 맞게 다른 활동을 하니까 뭐 비교하고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자기 속도에 맞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관찰 모드가 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조금 애매하게 시간이 남을 때마다 계속 플랭 자기주도 학습을 돌렸는데요. 화면에 실시간 관찰 모드를 띄우면 이렇게 초록불, 빨간불이 뜨니까 학생 관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는 데일리 프리토킹이, 하반기에는 심지어 AI 라이브 챗도 제공되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테마를 설정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한 것을 캡처해서 패들릿에 올리도록 했는데 이렇게 2학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AI 라이브 챗을 하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에도 플랭을 잘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챌린지를 한번 운영해봤는데요. 챌린지 기간 33일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한 학생이 5명이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애들끼리 그중 한 명의 강원도 할머니네 놀러를 갔대요. 근데 그 강원도 해변가에 앉아서 다 같이 플랭을 했다고 하길래 아 너네 그렇게까지 해야 됐니? 이렇게 말을 하긴 했거든요. 오늘 수업 시간에도 마치고 나오는데 선생님 저 연속 21일 달성 중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학교에는 플랭 덕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스피치에서 말하기 부분의 read aloud 과업은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 과업 자체가 교과서 본문 소리내어 읽기처럼 일괄적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연습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학생의 글을 read aloud로 부여하지 못해서 스피킹에는 쓰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개발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어봤어요. 이 글꼴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조금 옮겨갔는데 살짝 위쪽을 봐주시면 실수해도 괜찮고 실수도 성장 과정이다. 직접 말하고 글 쓰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높아졌고 AY와 연습하며 영어를 써보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꼈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을 찾기 어려웠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해 주셨고 실용적인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플랭으로 발음을 교정하고 표현을 익힐 수 있었고, 또 어색한 부분을 교정해 글의 완성도를 높여 스피치를 할 수 있었다 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손글씨 기능도 그렇고 사용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도 플랭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사례를 통해 플랭을 활용한 편안하고 유익한 수업 활동을 구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